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했다는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네,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을, 연착륙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소프트 랜딩을 더 이상 잘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연준도 그러한 우려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은 잘 아시는 대로 석 달에 한 번씩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다. 또 그런 그 전망치를 내놓고 여기에 따른 금리 수준이나 물가 수준 목표 같은 것을 이제 산정해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6월에 이어서 이제 9월 회의 때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의 변화, 우려를 연준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 랜딩 하면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착륙, 경착륙과 하드 랜딩, 경착륙과 여기에 대비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소프트 랜딩 하면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을 연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가 잡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규정한다면은 소프트 랜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적어도 올해의 소프트 랜딩은 좀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물가 잡기가 좀 미흡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가 잡는 방법은 연준이 18개월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로금리였던 게 지금 현재 5.25 내지 5.50%. 9월에 동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은 더 0.25% 올릴 가능성은 남겨놨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마 올릴 수 있을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온 것은 이제 역시 그 유가 급등인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변동이 좀 심한 것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물가 잡기 자체도 좀 흔들리고 이게 미흡하다는 그런 판정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가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리면 또 다른 측면에서 뭐 금융권이나 우리 그 신용사회에서 서민들은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 미국 경제가 조금 나빠지지, 좀 불경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서민 생활고는 더 악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연준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성장률을 2배나 올려잡아서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킨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우려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아무리 경제 성장이 높아도 물가가 높으면은 다 실제 성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우리 아무리 월급 많이 올르더라도 물가 많이 올라가면은 실제 소득이 마이너스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연준이 이번에 6월보다도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의 연말에 2.1%가 될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에는 1.0%가 될 것으로 얘기했고요. 네. 3월에는 0.4%로 내다봤다가 2배씩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 성장인 플러스 성장인데 불경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 이제 불경기로 간주를 하는데 요즘은 그 말도 잘 안 들어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그런 불경기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일단 지금은 팬데믹은 벗어났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 GDP 성장률이
연준이 9월에 올해가 2.1%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에 1.0%보다 2배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희소식인데 네. 또 적어도 불경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물가 잡기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물가는 그거보다 지금 더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CPI 그 소비자 물가가 물론 뭐 지난해 6월에 그 피크였을 때는 9.1%까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번의 금리 인상으로 올 6월에는 3%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좀 낮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월에는 3.2%, 또 8월에는 3.7%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 급등, 뭐 식료품도 아직도 오르고 있고 주거비도 아직은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이 서민들의 생활할 때 생활 물가가 전부 계속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성장률이 2%로 올려잡으면서도 이제 큰 소리를 못 칠 수 있고 또 물가와의 전쟁, 물가 잡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높으면 다 그게 헛수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숫자로 계산할 때는 성장률,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주유소 판매가 급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도 기름값이 높아갖고 판매로 숫자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네. 주유소 주인들은 그렇게 남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또 우리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기름을 넣는데 돈만 더 올라가니까 이 여러모로 지금 이게 여파가 상당히 이제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최우선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이 잡아서 호경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자신하기보다는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물가 잡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포지메스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만 강조하면은 이게 거짓 속임수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도 연준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률이 높게 잡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항상 물가 잡기가 그래서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인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 뭐 고물가 고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지난번 9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하면서 금리 동결은 뭐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예상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은데 네. 이게 고물가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아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을 공식화했다는데 상당한 충격파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이나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내년 상반기, 내년 1월이냐 3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이런 날짜만 이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시작될지,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여기에 한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하고는 정반대의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5.1%가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올 연말에는 5.6%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5.6%면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이제 현재가 5.25 내지 5.50%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5.6%에 맞추려면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두 번, 11월 1일과 12월 13일 두 번 회의가 남았는데 5.6%를 그대로 올 연말 금리 수준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가 더 문제인데 내년 말 기준금리는 5.1%가 될 것이다 라고 연준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4.5%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4%대 금리와 5%대 고금리 이거 완전히 또 차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0.6포인트나 대폭 올려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고금리 고금리 시대가 1년 이상 내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오래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또 이는 반대로 지금 5.6에서 5.1로 한다 그러면은 0.5 두 번은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6월 달에는 3번 이상 내릴 것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번 이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건데 2번 이상과 3번 이상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네. 결국은 올해에 하나도 인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 경제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이 냉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소은행들이 그 돈을 꽂았다가 지금 다 뛰게 생겼거든요. 네. 이런데 거기다가 또 금리까지 또 올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업체나 망하는 그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망하는 게 도산이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다음에로 또 불경기로 고갈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올해 안에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즉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고 네. 내다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5.25 내지 5.5%도 그대로 동결해서 내년을 맞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 번밖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두 번이 또 한 번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내년 1월에 또 이제 그 전망치를 내놓을 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알겠습니다. 유동적이고 불안전성이 좀 심화돼서 아직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